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여보 26-1 디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선거제도,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행 교과서 93쪽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그냥 어떤 후보자에게 뽑으면 그 후보자가 A라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면은 이 A 후보자가 속해 있던 가정당에게 자동적으로 표가 가는 그런 1인 1표제를 실시하다가 2004년에 1인 2표제 A 후보자에게 한 표를 찍고 후보자의 한 표를 찍고 그 다음에 정당에게도 한 표를 찍는 1인 2표제로 바뀌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바뀌었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1인 1표제를 위헌 결정을 했죠. 왜 위헌 결정을 했냐면은 그 1인 1표제가 정당 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어 유권자가 비례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권을 갖지 못하므로 바로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본 겁니다. 내가 어떤 후보자에 대한 선호와 정당에 대한 선호가 다르더라도 그게 같이 갈 수밖에 없었죠. 1인 1표제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정당 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는 것은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특정 유권자가 무소속 지역구 후보자에 투표하는 경우에 그 투표는 무소속 후보자의 선출에만 기여할 뿐이고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여 투표 가치 불평등이 발생하죠. 그래서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우리나라는 1인 2표제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탐구활동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77쪽입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자, 자료 1번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줄이기 위한 선거구 재획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바꾸라는 그런 입법 기준을 제시했죠. 헌법재판소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면 투표 가치 지나친 불평등이 발생해서 이걸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그렇죠?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발생해서 무슨 선거 원칙이죠? 그렇죠.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A라는 선거구와 그 다음에 B라는 선거구 이게 가장 많은 그 투표인단이 있고 가장 적은 투표인단 요 차이가 2대1, 2대1을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외선거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재외선거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죠. 이 국민들의 선거권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어, 그 제외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평등권에 침해한 거고 또 누구나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거죠. 자, 무슨 원칙일까요? 그렇죠. 바로 보통선거의 원칙을 침해했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제외 국민도 국외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가는 평등선거 원칙, 나는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1, 자료 2외에 우리나라 선거 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는 뭐 사전투표제도, 그 다음에 배 위에서 할 수 있는 선상투표제도, 멀리 뭐 나가 있는 그런 어떤 원양어선 선박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체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풀고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선거는 주권을 행사하는 기본적 수단이다. 맞는 얘기고 선거는 국민의 대리인을 선출하는 행위다. 자, 대리인이 아니라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죠. 대리인이라는 거는 국민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관점이나 주관에 따라서 본인이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선거를 통해서 다시 재신임을 받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이라고 한 것이 틀렸습니다. 대표자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에게는 성별이나 인종의 차별 없이 동등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보통선거이다. 맞는 얘기고, 다수 대표제는 1등만 당선되는 제도다.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만 당선되는 거죠. 맞는 얘기고, 결선 투표제는 소수 대표제와 관련이 있다. 소수 대표제와 관련은 없는 거죠.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보기에서 절대 다수 대표제에 관한 거는 선호 투표제와 결선 투표제가 되겠네요. 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가 각각 위반한 선거의 원칙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했는데, 자, 가를 보면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문자 해독 시험을 본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세금 납부한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거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자, 이런 조건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두세 표 주고 누구는 한 표 주는 거죠. 자,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3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6번. 다음은 각국의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여기서 2014년이 있고 2018년이 있는데, 자, A당, B당, C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은 지금 전혀 없죠. 지금 A당은 2014년과 달리 2018년에는 과소대표됐다는 의미가 뭡니까? 과소대표됐다는 것은 득표율, 득표율이 득표율은 많은데 의석률은 그에 훨씬 못 미칠 경우에 과소대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2014년에는 오히려 과대대표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2018년에는 거의 의석률과 득표율이 비슷하죠. 그 말은 과소대표되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B당은 2014년과 18년에 같은 수의 의석수를 차지했다고 했는데, 자, B당을 보면은 2014년, 18년 보면은 어, 여기는 저기 알 수가 없죠. 전체 지금 여기 득표율은 같지만은 우리가 전체 의석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가 그 2014년과 18년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뭐 2014년에 100석이었는데 2018년에 200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13번 문제. 2014년에는 B당에서 사표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이다. 2014년에 여기 보면은 B당이 13%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사표가 많이 발생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의원 내각제 국가라면 2014년 연립내각이 구성되었을 것이다. 자, 그쵸. 여기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는 거죠. 여기 죄송합니다. 의원 내각제 국가라면 2014년에는 연립내각이 구성될 것이다 했는데, 여기 보면 A당이 의석률이 65%에서 과반수가 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단독 내각이 구성되겠네요.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는 줄어들 것이다.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의 상관관계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거구제를 가에서 나로 변경할 경우 가는 한 명만 뽑는 거니까 소선거구제, 두 명 이상이니까 중대선거구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에서 나로 이동하면은 사표가 줄어들겠죠.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오히려 범위가 넓어지니까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디귿 니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0번 문제. 다음은 각국의 정당별 의석수를 나타낸 것이다. 각국의 선거 제도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2012년이 있고 16년이 나와 있는데 A, B, C, D 정당이 있습니다. 지역구 수는 100개고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선거구제라는 건 뭘까요? 지역구 수와 그 다음에 의석수가 같은 거죠. 그러면은 지역구 의원 수는 100명이죠. 근데 지금 의석수가 여기 보면은
의석수죠. 이게 의석수가 200석이니까 나머지 100석은 뭐가 되는 걸까요? 어, 비례대표가 되는 거죠. 비례대표가 100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기 위한 별도의 선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1인 1표제라는 얘기죠.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게 되면 후보자가 속한 정당에게 그, 어, 그 득표가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했는데 소선거구제니까 여기서는 다수 대표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대통령제 국가라면 2016 여기서는 대통령제 국가라면은 여당이 누가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죠. 근데 여기서는 누가 대통령을 배출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대 야소 다시 말해 여당이 많고 야당이 적은 그런 정국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현행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반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인 2표제로 바뀌었다는 얘기 했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고 의원 내각제 국가라면 2012년에 비당이 단독 내각을 구성했을 것이다 했는데 과반수가 안 되죠? 연립 내각을 구성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324번 문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가라의 취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어, 후보자 등록 신청 시 일정액을 기타가 들어간다. 이거는 후보자의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죠. 사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는 행정기관이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되고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거는 무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있는 제도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5번이 되겠고 투표 이런 사전투표 제도를 통해서 투표율을 높여서 당선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후보자 간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선거 비용의 지출 상한액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일정 조건을 갖춘 후보자에게는 득표율을 일정 부분 한 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거 이런 건 다 선거 공영제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회 균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326번 문제. 다음 자료에 나타난 이 그림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바로 게리맨더링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선거구를 지 맘대로 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공정한 선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게리맨더링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선거구는 반드시 뭘로 정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법률로서 정하는 선거구 법정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